은 직원이 퇴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마지막 날은 서로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잖아요. 시작 때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가 엉망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남는 것 같아요. 오늘 퇴사하는 직원은 이번에 유럽에서 한 2개월 정도 산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된 직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더니 유럽에서 쓰고 버릴 수 있는 걸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유리아주나 바이오더마처럼 유럽에는 워낙 좋은 화장품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약국에서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팩이나 휴족 시간, 그리고 비행기에서 쓸만한 스팀 안대 같은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유럽에서 오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걸 주면 가볍게 쓰고 버리고 오기에도 좋잖아요. 사실 네이버에서 추천받고 산 것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좀 더 좋은 게 있나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땅히 사줄 만한 게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구매를 했습니다. 결제하면서 보니까 포장비가 2,0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다 여자라서 퇴사를 할 때 이렇게 올리브영에 와서 많이 사거든요. 일단 집이랑도 가깝고 여자들이라서 이것저것 사주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포장비가 항상 1,500원, 부피가 크면 2,000원 정도 들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달랑달랑 주기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쇼핑백에 포장해달라고 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해 주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아서 포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환경에 좋은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서 선물을 주고 싶기는 해요.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이소에 들렸어요. 제가 집에 편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편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이소에서 편지 봉투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 직원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장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친한 관계로 지내면 오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로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원한테 소소하게 간식이나 선물, 그리고 장사가 잘 될 때 보너스 정도 챙겨주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후딱 사서 저희 가게에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편지지가 그나마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여워 보여 샀는데 이걸 받는 직원도 귀엽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지는 8장이 있었고요. 편지 봉투는 4장이었습니다. 전 사실 2장을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쓰니까 1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 나갔습니다. 제가 시작보다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년을 일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은 일도 너무 잘하고 싹싹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직원이 오다니 난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마무리가 저는 좋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직원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직원은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의지를 했던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불이라는 게 이번 달에 일할 시간이 예를 들어 100시간이다. 그럼 내가 100시간을 일할 예정이니까 그 시급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또 생활비가 부족하고 또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 다음 달에 또 빌려달라고 하고
여기서 더 심각했던 게 갑자기 그 직원이 투잡을 하면서 몸이 아프고 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시간만큼 일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음 달로 2월이 되는데 또 돈을 다 못 갚아서 또 2월이 되고 또 빌리고, 제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한 명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7명씩 주고 있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리기도 엄청 틀리고. 이러다가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정산해서 주기로 했는데 퇴직금까지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직원한테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 혹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모님한테 못 빌리냐 했더니 부모님이 힘들다고 본인이 모아뒀던 돈도 빌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남편과 상의를 해서 300만 원은 어렵고 100만 원만 이거 제가 몰래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부를 요청하길래 이제는 퇴직금 정산을 해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갑자기 한 20분 뒤인가 30분 뒤에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1년 채우고 그만두겠다. 솔직히 기분이 조금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씁쓸한 기분 표현하기 싫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다음 주인가 가게에 와서 부모님이 차를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사할 때 부모님이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아빠가 차를 사준다고 했다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이게 뭐지? 그 다음엔 화가 나고, 갑자기 옛날에 거짓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한테 담배 안 핀다고 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전자담배 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그런 것부터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이 친구가 자기는 티를 안 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티가 났어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끝이 보이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 8월까지만 할래? 왜냐면 9월 달에 딱 하루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냥 6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해서 3개월치 딱 퇴직금 정산해 주겠다 이러길래 그럼 안 되지 않아요? 이래서 아니야, 너가 그동안 고생했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야, 내 마음이지 이랬는데 본인이 9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임감 있다, 하루도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제가 또 진짜 바보 같은 게 이 친구한테 또 감명받아서 퇴직금 플러스 좀 더 얹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8월 마지막 날에 갑자기 저 그냥 사장님이 한 말도 있고 어제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퇴직금 정산해서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 하루 더 나오니까 그날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고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산 것도 주면서, 그리고 퇴직금은 통장으로 보내주고 이제 현금으로 좀 더 그동안 고생한 것까지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올리브영에서 저 환불했어요. 8월까지만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만두면 되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그만두는 게 좋은 마무리인가요? 심지어 친한 사장님한테 제가 자르는 것처럼 말해놨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그 직원도 섭섭한 게 많았을 거예요. 오래됐고 일도 더 잘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시간 조율도 많이 요구를 했어서 그런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저도 선을 잘 못 지켰던 것 같고 그 직원도 선을 잘 지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직원과의 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고생했고 좋았던 추억들이 있어서 언젠간
정말 언젠가는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된 일이라서 회생이 불가해요.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아요. 여튼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썰을 말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나타날게요. 감사합니다.